공간 구성 때문에 머리 아픈 선생님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4 개정 평가제에서는 교실 공간은 반드시 어떻게 나눠야 한다, 어떤 교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혼란이 생겼죠. 그 혼란을 없앨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다양한 현장 자료와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서 막연했던 2024 개정 평가제 2-1 영역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4 개정 평가제 2-1 영역에서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를 완벽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평가제 자료 찾느라 여기저기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한 것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혹시 평가 매뉴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책을 받아보시니까 예전 평가지 지표에 비해서 많이 얇아졌잖아요. 그래서 좋긴 한데 옛날처럼 똑똑 떨어지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영역의 내용을 매뉴얼에서 살펴보면 쫙 보세요. 굉장히 장황하죠. 줄글로 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부하는데 너무 헷갈리고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역별 자체 점검 자료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자료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숙지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지만 점검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요약되어 있는 자료가 좋잖아요. 근데 이 자료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살펴보기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약되어 있는 자체 점검표나 매뉴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자료를 활용하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여기저기 자료 찾으러 다니는 게 너무 번거로워, 너무 귀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가 매뉴얼만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불편함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평가제 준비할 때 보셔야 하는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래서 자료집 이렇게 압축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제가 연구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고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시죠? 저 지금 핸드폰으로 봐서 QR코드를 찍기가 어려워요. 그러시면 영상의 고정 댓글에도 이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QR코드나 링크를 누르시면 저희 연구소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이 뜰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밀도 클래스 혹은 뭐 보육 인사이트 치시면은, 이렇게 구독 중인 것이 확인이 되니까 요걸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채팅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채팅으로 말을 걸어주시면 돼요. 구독자입니다. 평가제 자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연구소 직원이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압축 파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물론 여기저기 손품파시면은 얻으실 수 있지만 또 이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도 훨씬 수월해지실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1 영역
이 영역 중에 첫 번째 지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걸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변화된 평가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평가 지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전 평가제 지표하고 2024 개정 평가제 지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개정 이전의 평가제 지표는 총 4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된 지표를 보시면 6개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4개였는데 6개가 됐다라는 것은 2개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2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깥에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걸 수도 있지만 이 네 개가 쪼개져서 생긴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면 요 자료는 평가제 교육 자료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세분화된 내용은 기존의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있던 내용이 확대되고 세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분화됐으면 뭐 예를 들어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있던 이 5가지가 분화가 되면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좀 재조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지표에서 보이지 않던 단어가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배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영역의 배움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죠. 아마 개정표준보육과정 연수를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배움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걸 확인을 좀 먼저 해봐야 되는데,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일단 우리가 그 영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배움을 지원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주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제 매뉴얼에서 이 영역 시작되는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자, 놀이에 대한 이야기, 놀이는 뭐 연속적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사는 놀이가 배움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놀이를 지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이 지원하는 내용 뒤에다가 자연, 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활동 자료가 배움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이해해야 한다. 놀이와 활동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밑에 보시면 영역 구성에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놀이 주제를 생각하거나 활동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에 해당하는 공간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배움이라고, 배움을 지원하는 거라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영역을 운영을 하는 게 배움을 지원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매뉴얼을 통해서 좀 보자고 하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장황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 평가지표 자체 점검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은 두 개의 지표로 되어 있어요.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그리고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모두 다루면 영상이 좀 길어져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이 세세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1만 좀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2-2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을 좀 볼 텐데요. 자, 2-1에 이제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린이집의 실내 및 실외 공간은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영유아의 관심, 흥미,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놀이 영역을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통합하거나 재구성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그 공간을 구성할 때는 영유아들이 서로 놀이가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내가 우리 아이들의 놀이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좀 막막해지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누리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3세반 친구들의 그 반짝이 응원술 아시죠? 그걸 가지고 놀이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자,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짝이 끈을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기도 하고 새로운 감촉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다 막 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반짝이 끈을 좀 탐색할 수 있도록 주고 이 반짝이 끈을 이용해가지고 뭐 보물찾기, 상상놀이하고 요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반짝이 끈을 가지고 탐색하는 동안에 어떠한 필요성이 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 애들이 막 다 뒤집어 쓰고 바닥에서 구르면서 이 반짝이 끈을 온몸으로 탐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좁은 영역에서 탐색하도록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좁으니까 공간이 좁아지면 입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가 나오자 저리 가라고 가 이러면서 이제 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공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교실 내 공간을 재구성해서 유아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구장을 이동하고 놀이 공간을 넓혀 주었다. 어때요?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도 하고 계신 거죠? 애들이 공간이 좁을 때 더 넓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는 것도 공간을 재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자료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더 넓게 다양한 형태로 놀이할 수 있도록 박스도 주시고 그 박스 안에서 숨는 놀이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요거를 또 보면 어때요? 공간의 변화, 박스를 반짝이 끈 놀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놀이 공간의 확보가 더 필요해졌어요. 자, 아이들의 흥미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걸 더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놀이 공간을 더 확보해 준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1영역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과의 융통성 있는 조정. 아이들이 더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내 놀이 시간을 연장해서 일과를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놀이를 아이들이 이제 하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사실 어떤 애들은, 까끌까끌해, 재미없어. 이러면서 마음이 좀 달라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요 장면, 놀이 공간에 대한 이제 이야기 나누기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여전히 반짝이 끈 놀이에 심취하고 있지만 어떤 애들은 시끄러워요. 자꾸 날아오고 발에 달라붙는 거 싫어요. 이러면서 다른 놀이로 관심이 옮겨간 다수의 유아들 사이에 의견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모두 다 한
놀이에 관심이 집중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유아반 친구들이니까 이야기 나누기를 좀 진행을 해서 어떻게 공간을 조정하면 좋을까를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아,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 요구에 따라서 선생님이 공간 넓혀주기도 하고 좁혀주기도 했어. 반짝이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놨더니 또 어떤 아이들은 이거 싫어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영역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다른 영역을 또 대체해 주시는 그런 융통성 있는 접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그런 반짝이끈 놀이를 계속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교실 한 구퉁이를 마련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지금 보이세요? 유아들이 우리도 옮겨보자 응차응차 하면서 교구장을 옮기고 이제 공간을 마련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아 주도적으로 반짝이 놀이를 할 공간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을 스스로 옮겨서 배치를 하되 선생님이 또 관찰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또 민주적인 교실 운영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간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고 하면 좀 넓혀주시고 이거 재미없으면 또 공간 축소하시거나 유할 수준이라면 좀 이야기를 나눠서 조정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이 또 어디로 확대가 되냐면 실내에서 실외로도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짝이끈 놀이가 이제 좀 말미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리하고 다른 놀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셨고 거기에다가 애들이 담았는데 선생님은 처음에 이거 정리해야지라고 하는 목적으로 봉지를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보니까 담다 보니까 야 이거 공 같아 발로 차봐 던져도 돼 하면서 또 공놀이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실내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우니까 실외로 공간을 또 조정을 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자료도 제공해 주었고,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살펴볼 2-2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공간의 변화를 좀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시고, 그걸 바로 눈에 볼 수가 없다면 이제 면담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선생님이 유아의 의견을 들으셨던 건 뭐예요?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을 들은 거죠. 근데 저희 반은 영화예요. 아이들이 넓어요, 좁아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좀 다툼하지 않는 수준으로 아이들의 공간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반의 그 놀이 영역 배치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은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개정 표준보육과정 2세 실행자료 158페이지 보시면은 영화반 교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 핵심적인 것만 좀 보시면, 그 기존에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쌓기, 역할, 뭐 이런 놀이 영역을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형태로 배치를 할 필요는 없고 특성이 유사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까이 배치하면 된다. 요 정도 참고하시고 처음 고정해서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좀 수정해 주시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반의 예시를 좀 그림으로 좀 더 보시면, 보세요. 영역을 막 나누기보다는, 물론 좋은 공간이긴 해요. 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열려있는 공간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는 미술 영역이 아니잖아. 왜 여기 쌓기 와서 미술을 해?가 아니라 미술 자료든 쌓기, 자료든 그것을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다른 영역 들고 가지 않아요. 색칠 공부는 여기서 해야지. 이런 거 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놀이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필요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놀이하면서 선생님이 교구장 옮겨주시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관찰이 가능해진다면, 뭐 굳이 면담에서 제가 구구절절 말하면서 증명을 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반 친구들 어떤 놀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 놀이를 위해서 어떤 걸 도와주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 보셨던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유아가 실내외에서 자연 및 계절, 날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요거 보시면 아마 우리 교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제가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2세 실행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이 좀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 느낌 있게, 느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 자료를 투명 바구니에 담기도 하고 라탄 바구니 아시죠? 라탄 바구니에 책을 꽂아서 창가에 배치하는 등 좀 그 나무 질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기도 하고요. 여기 나무 그 보이세요? 여기 나뭇잎을 여기 이제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좀 이렇게 인공적인 느낌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 기준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연령별로 좀 살펴보셔가지고 이제 이게 이세반이잖아요. 우리 반 친구들이 원령이 좀 높다 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유아반은 이렇게 배치하시는 거 가능하겠죠. 혹은 보여는 주고 싶은데 손 닿아서 입에 넣는 게 너무 걱정돼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기 보이세요? 천장에 모빌을 설치하는데 그 모빌이 솔방울입니다. 영화의 놀이 자료로 자연물을 제공을 하는 공간도 가능하고요. 가구의 배치도 요즘 카페도 보면 막 톡톡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느낌 있게 네, 정형화되지 않은 가구 배치를 해주셔도 좋다라는 거죠. 애들 놀이 하다 보면 나뭇가지 같은 거 놀다가 버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가져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자연을 함께하는 그 사례를 이제 개정 누리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 이 사례에서는 장애 유아하고 이제 같이 통합되어 있는 교실의 이야기인데 점심 식사 시간에 나물 반찬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탐색하면서 선생님이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그 자료를 바깥에서 실외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또 확장해주는 이런 형태도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면 그냥 화분이라든지 이런 자연물 충분히 배치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화분 놓아주시고 아이가 또 직접 재배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교사는 영유아가 일과 중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교실을 두어야 하는 공간에 대한 기준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휴식 영역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간이 작은 이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꼭 교실이 아니라 뭐 양호실이나 뭐 원장실로 이렇게 개조해서 쓰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곳에 휴식 공간을 배치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이제 휴식 공간의 또 아이디어로 개정표준보육과정 모든 영화 지원 자료 보니까 이런 텐트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오붓한 것도 좋아하기도 하니까 이런 텐트를 놔주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이게 아이들의 흥미를 또 이용해서 확장해서 놀이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낮잠 시간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그 푹신푹신한 이부자리는 영화 지식의 위험이 있으니까 요 지침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영일세 실행자료 104 쪽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벽면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벽면은 영유아에게 좋은 배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놀이, 활동 기록을 활용해서 실내외 공간을 구성함으로 놀이 지원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작품들 많이 걸어주시잖아요.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영유아가 함께 교사와 함께 사진이나 놀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하면서 놀이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일세 실행자를 보시면은 선생님이 전지를 붙여주시고
부모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붙이고 있죠. 여기 괜찮아. 엄마, 오빠 멀리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이 사진을 붙여보는 놀이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세 실행 자료를 보시면은 놀이 사진을 선생님이 이렇게 벽에다 붙여주셨어요. 요 사진을 아이가 또 보게 되고 이거 내가 했지 하면서 기억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놀이를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벽에 이렇게 아이들의 작품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 사진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는 장애 아이들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보조장치들은 갖추어 두셨을 것 같아서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놀이할 때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로 가족 사진을 아까 그 친구들 벽에다 붙였잖아요. 근데 허리에 힘을 주고 서 있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바닥에 깔아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아이들의 어떤 장애나 이런 활동 특성을 고려해서 뭐 팔걸이 이전나 뭐 피더시트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죠.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적절한 수준, 부적절한 수준의 우리 어린이집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공간 구성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까, 한 번으로 보기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아까 이벤트로 말씀드렸던 자료 꼭 받으셔서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저희 이벤트와 관련해서 아래에 고정 댓글 보시면 그 링크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